인생의 북드림 마지막 10번째 영상입니다. 원래 이 영상을 계획할 때 딱 10회, 10번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으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이것은 강의죠. 이렇게 하면 책 쓰기에 도움이 된다 라는 강의입니다. 누가 보실지는 모르지만 구독자가 그래도 20명이 넘고요. 우리 반 친구들은 거의 다 한 번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인데 뭐 복잡한 것 이야기할 것 없이 그냥 역시 오늘도 실제 우리 반 친구들이 쓴 작품을 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품 볼게요. 자, 2부 누굴 닮아서 그래요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코로나 특집편이었죠. 올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을 코로나 때문에 생각해서 좀비 바이러스, 로봇 마스크 등등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작품 쓰기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장 자주 보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 예,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에 관한 시는 아주 많고 여러분도 엄마를 늘 생각하고 늘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어른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늘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많죠. 한 번씩 보고 넘어갑시다. 자, 서운해. 현준아 공부해라. 엄마는 청소를 하고 나는 공부를 했다. 그렇죠. 엄마 다 했어. 다 했나 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다 한 거 맞아? 덜 해놓고 다 했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엄마가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좀 진짜 다 했는데 엄마가 안 믿고 의심하니까 서운하겠죠. 예. 누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이야기죠. 쌤도 그랬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늘 말하지만 이런 번쩍님은 친구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아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나도 이랬어. 나도 그때 서운했어. 엄마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찾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역시 이번에도 아주 좋은 시입니다. 깔끔하게 좋은 시였죠. 변덕쟁이 엄마입니다. 아빠가 요리도구를 사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리도구라고 하니까 잘 들으세요. 뭔지 모릅니다. 이게 주방용 예를 들어 그릇인지 냄비인지 국자인지 몰라요.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은 독자가 상상하게 놔두면 돼요. 그래도 재밌지. 국자일 수도 있고 칼일 수도 있고 숟가락일 수도 있고 쟁반일 수도 있겠죠.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봅시다. 아니 이런 걸 왜 사? 엄마가 화를 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다음날 그런데 엄마가 그 도구를 쓰고 있더란 말이야. 써보니까 좋네. 엄마는 변덕쟁이라는 겁니다. 자,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엄마가 한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엄마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현준이가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거예요. 독자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해놓고는 아니 처음에 왜 사야 그래놓고는 왜 갑자기 좋다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좋은 시입니다. 우리 반 준범이가 아주 스스로 솔직한 감정을 잘 나타냈습니다. 천사와 악마. 자, 시험 100점 맞으면 엄마는 폭풍 칭찬에다가 탕수육도 덤으로 막 줍니다. 천사죠 완전. 100점 맞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럴 때도 있겠죠. 점점점. 그런데 악마가 될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다 나왔죠. 혼내고 뭐라 하고 막 그러시겠죠. 당연히 막.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왜 그럴까요?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 정답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준범이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작가가 하는 일이고 독자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배신입니다. 학원 갔다 집에 왔는데 엄마 불렀는데 있어 없어? 엄마 안 계시네요. 전화를 하니 동생하고 커피숍에 있어. 동생하고 있답니다. 아마 뭔가 커피숍에 갔겠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아니 나만 빼고 이런 한마디로 이런 배신감이 그죠? 얼마나 좀 서운했고 좀 약간 배신감이 들었겠죠.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맞다 나도 우리 엄마 이러던데 이러니까 엄마에게 좀 약간 좀 얄밉던데 이럴 때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를 스스로 찾는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은 수없이 있지만 이런 것을 내가 써야 그래 맞아 라고 친구들도 이런 순간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번쩍님입니다. 계속합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정말 굉장히 독특해요. 복수. 엄마가 언니를 혼낼 때 영상으로 찍었다. 그렇답니다. 엄마가 언니를 막 혼내는 걸 폰으로 찍었습니다. 언니는 째려봤습니다. 찍지 말라는 거겠죠. 그죠? 어디만 찍냐 기분 나쁘게 이런 거겠죠. 맞죠? 그러니까 언니가 복수를 했어. 내가 혼날 때 언니가 막 영상을 찍더란 말이야.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줬어. 영상 찍지 마. 엄마가 이제 언니를 혼냈다는 겁니다. 왜 나만 혼내? 언니는 억울하겠죠. 당연히 자기네들 혼날 때 동생이 찍었는데 엄마는 그때는 안 혼내고 동생 안 혼내고 와 나만 혼내란 말이야. 그럴 수 있지. 그래 언니 화내면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았네. 그죠? 내가 혼나고 있었는데 언니한테 옮겨가 버렸어. 나는 살았네. 이런 희한한 일이. 언니의 복수는 실패로 돌아갔고 나는 또 뜻하지 않게 복수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복수가 굉장히 재밌는 시입니다. 있었던 일인데 언니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언니는 영상으로 찍었는 걸 혼나지 않았는데 나는 안 혼났는데 언니는 찍으니까 혼나더라 말이야. 정말 신기하죠. 이런 정말 뭔가 독특한 순간 정말 잘 잡아냈습니다. 자, 소름 돋았습니다.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를 막 내죠. 그럼 전화가 오니까 목소리를 낮추고 웃는 표정으로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전화받습니다.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고 너 그래 되겠어 어머니 할 때는 하다가 전화가 뜨르르 오니까 목소리가 싹 바뀝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화 끊으니까 또다시 무서운 표정으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와 엄마 대단하네요. 소름 돋습니다. 그죠? 네. 왜 소름이 돋을까요? 네가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죠? 자 허락 봅시다. 엄마 허락받고 게임하는데 너 왜 또 게임해?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막 합니다. 그죠? 잔소리가 막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는 억울해요. 아까 엄마가 허락해줬잖아. 허락하라 그랬나 봅니다. 예, 게임하라고 허락해줬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 라고 엄마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꼭 그런 것만 까먹어 엄마는. 자기만 나는 분리하고 자기는 엄마는 꼭 그런 것만 까먹는다. 억울하겠죠? 잘 찾았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짧고 단순한 시인데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보겠습니다. 호랑이와 토끼 박윤서입니다. 우리 엄마는 게임할 때는 어흥 한단 말이야. 게임하기만 하면 어흥 뭐 여기 소리가 다 상상이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면은 어머 공부를 하고 뭐 한마디로 기분이 좋아서 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호랑이와 토끼는 거는 참 잘 한마디로 비교가 되어서 좋은데 무서운 호랑이 착한 토끼 좋습니다. 그런데 토끼에 마땅한 소리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좀 마우스 같죠, 그죠? 미키 마우스 같습니다. 그래서 토끼에게 좀 어울리는 소리를 여러분이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좀 고민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랑이와 토끼를 비교해서 오랜만은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다. 상당히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재미있게 공감이 되지요. 좋은 작품입니다. 자, 이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민서가 정말 재밌는 걸 썼어요.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저리가 지지배야 뭐 지지배 그랬습니다. 오빠가 난 지지배란 말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면 엄마는 혼을 냅니다. 오빠가 돼갖고 왜 그래? 막 뭐라 합니다. 그죠? 왜 지지배라 그러냐고 동생한테 혼을 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늦잠을 잔다고 엄마가 나한테 말합니다. 어유 지지배 늦잠이나 막 자고. 엄마가 돼갖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 그죠? 오빠가 돼갖고 지지배 한다고 혼냈으면서 엄마가 왜 지지배라 하냐 말이야. 이게 바로 뭐다? 오빠가 하기 싫은 저 지지배란 말이 엄마에게 너 전염이 됐네? 전염됐나 보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제목을 마지막에 지으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나오니까 이런 제목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됐죠? 자, 여러분의 실제 우리가 쓰는 글을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요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진짜
집에서 있는 일입니다. 억울해. 동생과 다투면 엄마는 나만 혼내고 아빠는 동생만 혼낸답니다. 참 공평하네요. 뭐 억울하겠는지. 그런데 나랑 동생은 둘 다 억울합니다. 왜? 혼났으니까 어쨌든. 근데 엄마랑 아빠랑 싸울 때는 중요한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는 아무도 혼을 못 내죠. 왜? 동생과 내가 엄마 아빠 혼낼 수는 없습니다. 엄마 아빠 싸워서 되겠어요? 이런 말을 잘 하기는 쉽진 않겠죠. 그런데 엄마 아빠 혼내고 사실 엄마 아빠 혼내고 싶지만 그러면 내가 더 혼나겠죠. 니꺼나 잘해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혼낼 수가 없죠. 이 억울한 마음.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실제로 엄마 아빠의 잘못이죠. 엄마 아빠의 뭔가 잘못이고 엄마 아빠의 그런 뭔가 잘못됨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랑 동생이 상처받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작품이 특히 어른에게 반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단순합니다. 4개 있는 엄마가 안 볼 때 살금살금 뭘 하려고 하는데 빨리 그거 갖다 놔라. 엄마 다 보인다. 엄마는 분명히 지금 설거지하고 있어서 저기 싱크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엄마 뒤에 있는데 분명히 안 보일 텐데 다 보인답니다. 엄마 눈은 앞에 있으면서 엄마 다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안 보일 건데 엄마 눈은 4개인가? 뒤에도 눈이 달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아쉬우면은 이 뒤에 이어지는 좀 더 재미있는 표현을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채연이가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더 안 했다는 게 아쉽습니다만 이 자체만으로도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자, 늘 말했던 우리 반의 자랑스러웠던 우리 반 초기에 정말 열심히 시를 썼던 태랑이의 애착담요 바로 멋진 작품으로 좀 더 변신되어 나왔습니다. 제목이 1+1입니다. 왜? 아주 어릴 때부터 덮고 놀았던 소중한 담요 이제 너무 낡았으니까 버리자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 말에 안 된다고 아깝다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알았다 그럼 그거 놔두고 생일 선물 하나 더 사줄게 해서 태랑이 이불이 2개 생겼답니다. 에? 1+1인데 그죠? 아니 자기는 태랑이가 분명히 이불을 2개 살 생각을 못했겠죠. 이불이 2개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2개 되었네. 오, 뜻밖의 득템이죠. 이 물음표가 바로 태랑이의 마음입니다. 왜 사주는 거지? 왜 나는 버리지 말자 그랬을 뿐인데 왜 사주는 걸까? 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주 좋은 시였습니다. 자, 민우의 엄마에 대한 마음을 한번 짐작해 봅시다. 읽기만 읽을게요. 김치찌개. 한 입 먹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렇죠? 왜? 뻔하죠. 맵니? 엄마 걱정한단 말이야. 걱정 엄마 내가 매운 게 매웠나? 걱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매워 라고 말해놓고는 엄마가 안 볼 때 우유를 막 들이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엄마가 안 볼 때 들이켰을까요? 퀴즈. 정답은 여러분이 할 겁니다. 자, 은성이다. 우리 반 전학생인데요. 오자마자 아주 멋진 시를 지었습니다. 자, 쌤한테 배운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멋진 시를 썼다는 것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아무리 오래 배워도 이렇게 못 쓰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잘 보겠습니다. SNS입니다. 제목이. 뭔가 궁금하네요. 집에만 있어 답답하다며 엄마가 SNS를 시작했다. 치킨을 시켜도 떡볶이를 시켜도 바로 먹지 않고 잠깐! 사진을 찍죠. 그죠? 열장 넘게 막 찍습니다. 좋은 거 찍어야 되거든요. 좋은 거 올려야 됩니다. 배고픈데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맞죠? 배고픈데 치킨도 먹고 싶고 떡볶이 시킨 바로 먹고 싶잖아요. 기다리기 싫습니다. 왔는데.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가 SNS 시작한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꼭 사진 찍는단 말이야. 난 먹고 싶어 죽겠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죠? 이런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취미 때문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엄마가 취미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죠. 넘어갑니다. 자, 이나연입니다. 이나연. 이름 들으면 알겠지만 우리 반에서 굉장히 까불까불거리는 예의가 좀 부족한 여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씁니다. 좋은 제목이죠. 그죠? 엄마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시험 100점 맞으면 역시 우리 딸 엄마 닮아서 똑똑하구나 라고 이렇게 막 기분 좋으십니다. 그런데 40점 맞아가면은
너 저 누굴 닮았니? 엄마는 맨날 학교에서 1등하고 100점만 맞았는데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막 뭐라합니다. 아니 100점 맞을 때는 엄마 닮았다면서 왜 살 좀 맞으면 아빠 닮았냐?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이 나인의 궁금함은 엄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시는 정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읽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시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를 볼 때마다 더 쓰고 싶고 더 보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런 재미를 찾아가는 마치 게임 같잖아요. 넘어갑니다. 자, 정민사가 멋진 시를 썼습니다. 돈. 친척이나 어른들이 나에게 돈을 주면 엄마는 어머 안 줘도 되는데 하면서 나한테 얼른 받으라고 눈짓을 합니다. 빨리 받아 빨리 받아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죠? 할아버지가 오신 날 어이구 우리 민서가 가야금 배운다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날 방으로 살짝 데리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가야금 사달라고 해. 이건 가야금 비쌉니다. 그죠? 당연히 100만 원 좀 할 겁니다. 비싼 돈이고 아주 대단한 건데 엄마는 할아버지가 오셨으니까 할아버지가 민서를 좋아하니까 가야금 사달라고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하신 겁니다. 정말 돈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예,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연이와 반대로 다인이는 좀 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나연이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겁니다. 엄마는 착하답니다. 왜? 50점 지엄지를 보여주면은 누굴 닮아서 공부를 못하니? 막 이렇게 막 혼내다가도 다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달래주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어머니예요. 그런데 100점 시험지를 보여주면은 당연히 좋죠. 잘했어. 다음에도 100점 맞자. 자, 엄마 착한 거 맞죠? 그죠? 그렇게 혼 많이 내지 않죠. 칭찬해주죠. 기분 좋죠. 착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어. 뭘까요? 점점점 힌트 보이시죠?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엄마 맞는데 착한 엄마 맞는데 왜 걱정되노? 이거 그죠? 이해가 됐죠? 우리 엄마도 이렇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못할 때는 이렇게 좀 착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잘할 때는 이때는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담을 팍팍 그죠? 넘어갑니다. 자, 이게 영현입니다. 우리 반에 정말 말 안 하겠습니다. 점점점 엄마 아빠가 놀려 이렇게 한답니다. 평소에도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김영현 일로 와. 엄마의 화난 목소리입니다. 그죠? 띠리리리 전화를 받으면 어구 여보세요. 허허 아유 그럼요. 상냥하게 변합니다. 우리 엄마가 두 사람이네요. 나한테 화내고 혼내는 엄마, 전화 받는 엄마 두 사람이네요. 예. 많이 그럴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수민이가 엄마에게 대해서 멋진 이번엔 비유를 찾아냈습니다. 이건 멋진 은유거든요. A는 B, 엄마는 이거다. 왜 이건데? 봅시다. 엄마한테 까불면 손이 날아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안 되죠. 찰싹. 청양고추처럼 맵습니다. 청양고추처럼 얼마나 매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구, 세게 때리시나 봅니다. 순한고추가 좋은데, 그죠? 난 순한고추가 좋은데 엄마 손은 이렇게 맵다는 겁니다. 예, 아주 다 짧지만 정확한 의미를 주고 있네요. 자, 정현입니다. 정현이는 1학기 때는 참시 쓰기도 싫어하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열심히 안 쓰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작품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씁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엄마의 밥. 엄마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가 생긴다. 그렇죠. 얼마나 맛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용기까지 막 생기노.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용기가 막 생긴답니다. 뭐 하려고 모르겠습니다. 특히 김치볶음밥은 최고로 맛있습니다. 김치볶음밥 맛있죠? 엄마가 잘하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다고 하면 엄마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그죠? 엄마가 당연히 기분 좋으시겠죠? 그것도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더 해달라고 하고 싶겠죠. 그죠? 맛도 좋지만 엄마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잘했습니다. 자, 건희입니다. 건희의 작품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특하잖아요. 찜화되는 건 아니고 뭐 그렇게 흔한 건 아닐 텐데 이게 좋습니다. 엄마가 집에 CCTV를 달았다. 가게에서 나를 감시한다. 엄마 가게 출근하시니까요. 게임을 하고 있으면 30분만 하라고 했지? 뭐라 하시고요. 밥을 먹다 보면 반찬 골고루 먹으라고 했지? 또 검사하시고요. 놀고 있으면
동생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뭐 했지 하시면서 이렇게 막 혼내십니다. 이건 일부러 했지는 반복입니다. 시에서는 반복을 통해 리듬이 생긴다는 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반복을 하면서 리듬이 생깁니다. 실제 한 말을 가지고도 이렇게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는 없는데 가게에 계시잖아요. 계속 옆에 있는 것 같죠? 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준호도 보세요. 이거는 준호가 진짜 엄마 덕분에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는 그런 문정님입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데 잘 풀고 있어도 엄마가 오면 이거 식 써라. 식 써서 풀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돼 엄마. 이건 쉬운 거야. 그래도 식을 써야 돼. 식 써. 라고 엄마가 한마디로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을 쓰다 보니까 다 하는 거라 좀 귀찮은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혼내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시험 문제 풀 때 실수를 안 하더란 말이야. 왜? 식을 쓰니까. 엄마의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죠. 넘어갑니다. 롤러코스터입니다. 예사가 또 하나 멋진 걸 써왔네요. 이건 단순하지만 이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예서 혼자 찾지 못해서 쌤이 좀 도움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요 느낌을 비슷한 걸 찾아내는 게 어렵거든요. 그걸 여러분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자유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니까. 밥 먹고 학교 가. 끝이잖아, 그죠? 엄마가 이제 없으니까 말을 더 못 씁니다. 근데 집에 저녁에 가면 지옥입니다. 엄마의 잔소리 폭탄이 떨어지겠죠. 숙제하고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텔레비전 보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루가 롤러코스터입니다. 그죠? 아침에는 슝 하면 그냥 시원하게 내려갔다가 저녁에는 오만 거지 막 다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여러분이 쓰고 있습니다. 엄마의 연애도 마찬가지죠. 이건 약간 채은이랑 비슷합니다. 하율이신데요. 방에서 몰래 휴대폰 보고 있으면 휴대폰 하지 마라. 그죠? 몰래 텔레비전을 보면은 TV 보지 마라. 안 보고도 하루 그러면 어머 뭐야? 무슨 초능력인가? 예,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좀 시간 되니까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아마 마지막일 수 있는데 다음에 또 하고 몇 개만 보고 마칠게요. 청개구리 수민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수학 시간에 갑자기 방귀 냄새가 났습니다. 누구야? 정수민 너지?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하면 나 아니라고. 너 맞잖아. 발뺌하지 마. 막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말을 반대로 듣냐? 아니라 그랬는데. 아니라 그랬잖아. 너 청개구리야 이놈들아? 이런 생각입니다. 단순하지만 좋은 비유죠. 친구들이 청개구리다라는 겁니다. 자, 마법사.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급식 시간에 줄을 서는데 친구가 계단에서 발가락을 버텼습니다. 어우 대단한 친구네요. 그러니까 친구 몸이 붕붕 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금방 뚝 떨어졌습니다. 하하, 이게 좀 확실히 계속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저 몸무게가 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마법으로도 무리인 몸무게인가 봅니다. 자,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놀고 나면 언제나 아쉽죠. 다음에 또 놀자 약속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곧 만날 거야. 다음 달에는 방학이 되면 개학되면 그렇게 9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 그죠? 못 만났잖아요. 아직 못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대단하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보세요. 채은이가 급식을 먹는데 그 전까지는 당연히 급식 시간에 말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랑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 벗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말을 못 하니까 예전에 몰랐던 급식의 숨은 맛. 왜? 온전하게 밥에 집중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이것도 볼까요? 민서가 모기라는 시를 썼습니다. 모기가 앵앵거립니다. 그죠? 밤에 자려고 하는데 근데 잡기 귀찮습니다. 이건 뭐 약을 뿌리기도 그렇고 어떻게 잡아요? 불도 켜고 막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입으로 몸을 둘둘 말았습니다. 아예 그냥 물지 마. 입을 둘둘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물렸네. 예. 내가 게으르니까 모기도 그걸 알고 몸은 피해서 얼굴을 문답니다. 대단한 모기입니다. 그죠? 딱 교훈이 있습니다. 뭐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정말 재밌습니다. 은성이가 선생님의 행동을 잘 관찰해서 찾아낸 겁니다. 어른들은 종이에 보통 침을 묻혀가 넘기죠. 여러 장 넘기가 세알려 줄 때 꼭 침을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나 봅니다.
엄마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는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 조이가 잘 안 넘겨져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싶어. 나도 해보니까 잘 안 넘어가. 어이구, 나도 어른인가? 나 아직 애인데 10살이 11살인데 어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이건 절됐습니다.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진짜 이나연 역시 우리의 이나연.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좀 어찌 보면 좀 약간 예의가 조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 눈썹 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이 눈썹이 이마를 덮었답니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마가 좁거나 눈썹이 되게 진하고 많거나 이런 뜻이겠죠. 그죠? 아마 뭔가 눈썹이 되게 진하고 많나 봅니다. 되게 길거나 그죠? 그리고 이렇겠지. 머리는 날마다 줄어드는데 그죠? 머리가 빠지고 있으신가 봅니다. 예, 말을 못하겠습니다. 눈썹은 날마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죠? 머리가 날마다 줄어드는데 눈썹은 날마다 늘어나잖아. 왜 그러지? 머리카락이 눈썹에 오는가 보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머리카락은 안 자라고 눈썹만 자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긴 한데 이거 좋아 안 좋아? 불쌍하죠. 머리가 길어야지 눈썹이 길어가 되나? 눈썹 필요도 없는데 머리가 날마다 빠지는데 참 속상하네요.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선생님에 대해서 그냥 생각한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선생님의 유튜브 기범이 또 방송 탔네요. 우리 선생님은 유튜브를 한다. 구독자 수가 21명이다. 그런데 우리 반 학생만 해도 26명이잖아요. 그죠? 우리 반 26명입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가 학생 수만큼도 안 돼. 와, 진짜 인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재밌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반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자기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봐도 재미있는 작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책쓰기예요. 나 혼자 하는 이야기, 나 혼자 덮어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다른 사람들 누가 봐도 재미가 있을 거야. 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 그걸 찾아가는 게 책쓰기입니다. 자,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